안녕하세요. 도시개발TV의 전영규입니다. 이번 시간엔 주상복합 비율 9대1로 바뀐다 라고 하는 제목의 일간지들이 보도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한번 심층 해설해 볼까 합니다. 지난 3월 28일 날 각 일간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상업 지역의 주거 비율을 90%까지 올린다. 그래서 이것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또 한 가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주거 비율을 50에서 90으로 늘려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올려진 용적률에 대한 10%, 연면적의 10%를 공공기여로 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기사에 대한 부분들의 진위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보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주상복합 비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재정비 촉진지구와 뉴타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 번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뭐냐. 그리고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하겠다라는 점은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2002년도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뉴타운 지구를 전격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후로 도시재정비법이 제정 발효되면서 이 뉴타운 지구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바꿔서 의제 처리를 해서 같은 역할로 진행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뉴타운 지구와 재정비 촉진 지구는 같은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과는 같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면적에서 그 차이가 있어서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 2월 9일부터 도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재개발 사업으로 흡수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조로 해서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서는 역시 작년 7월 19일 날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명칭을 바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설명이 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과 달리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라는 것이고, 이 사업은 주로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년간 한시적인 적용이라고 했는데 주거 비율을 90%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조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 이번에 개정 아니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그러니까 아직 공포는 이번 달 29일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공포가 29일로 된다면은 이 29일로 된 날로부터 3년간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거 비율을 90%로 적용받는 것은 최소한도 3년 이내에 공포한 날로부터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부분만 적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새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작년 12월 31일 날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8년도에서는 8개 대상 지역에 대해서 주거 비율을 최대 90%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종로나 중구인 도심지 안팎에서만 그 90%를 적용을 했었고, 나머지 지역은 8개 지역은 50%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 비율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2018년도에 말에 영등포, 용산, 청량리, 기산, 마포, 연신내, 신촌, 봉천 등 8개 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주거 비율을 90%로 올리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2025 정비 기본계획을 바꾸겠다. 3월달 내로, 2019년 3월달 내로. 그리고 덩달아서 도시계획 조례도 바꾸겠다 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도심지 내인 종로나 중구에서만 적용받던 것들을 이제는 사대문 밖의 경우도 받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의 도시형 재개발 사업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작년 12월 31일의 발표였었고, 요번에 그 뒤를 이어서 기사가 보도된 것은 2018년도의 계획에 따라서 2019년도 2월 28일 날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의회의 공람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서울시 의지대로 2025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먼저 해서, 즉 마스터 플랜을 바꿔서 상업지역의 경우에 용적률하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 비율을 정하게 바꾸게 되면서, 그것만 바꿔서는 안 돼요. 도시계획 조례도 동시에 바꿔야 돼서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기본계획 변경안하고 도시계획 변경 조례안을 내놨던 것이죠. 우선 정비 기본계획 심사 보고서 바뀐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사대문 안에서는 주상복합 비율을 90%로 해줬는데, 이제는 사대문 밖에 그동안에 50%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 비율을 최대 90%까지 넓혀주겠다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사대문 밖이라고 하면은 사대문 밖의 재정비 촉진 지구 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폭넓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에 따라서 또 주상복합 비율에 따라서 주거 비율이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는 전량 매입을 해서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재정비 촉진지구의 운영 기준이 있어요. 이게 보통 요번에 개정을 해서, 이 개정을 통해서 주거 비율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이 운영 규정은 2013년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쭉 진행되어 왔던 것인데, 이것을 바꿔서 주거 비율을 90% 높이겠다라는 거죠.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국의 재정비 촉진 지구 중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대전광역시의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살아남은 장대 B가 있습니다. 이 장대 B의 경우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일반 상업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같이 2025 대전광역시 정비 기본계획의 변경하고 도시계획조례를 변경을 해서 주거 비율을 높이고 상업 비율을 10%로 낮추는 이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좋고, 전국의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이에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경실련에서는 주거 비율을 높임으로써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반대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주거 비율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재정 착률을 높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해설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숙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노력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해설을 듣고 공감을 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